안녕하십니까? 폴카칩 OX 설명 좀 드리죠. 저번 시간까지는 이제 헌법 통론에 해당하는 총론에 해당하는 개념들을 좀 했고, 자, 오늘부터는 이제 기본권에 관한 걸 할 거예요. 자, 기본권은 우리 국가 작용의 세계, 입법, 집행은 행정입니다. 행정. 입법, 행정, 사법을 구속하는 법규범 맞죠? 그런데 제도 보장은, 자, 제도 보장이 뭔지 좀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요. 프로그램 규정이라는 말 뜻은 이게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뜻이에요. 구속력이. 제도 보장은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틀렸어요. 제도 보장도 프로그램 규정 아닙니다. 아니고 재판 규범의 기능을 합니다. 한다. 그래서 이게 틀린 지문이죠. 자, 요건 됐는데 그럼 제도 보장이 뭐냐? 제도 보장이 뭐냐? 잠깐만, 여기 제도 보장이 문제 뒤에 나오나? 아, 나오네. 그러니까 제도 보장의 개념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도 보장, 그러니까 이제 헌법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권이 있고 통치 구조가 있어요. 기본권은 10조부터 39조까지입니다. 숫자 외울 필요는 없죠, 그죠? 통치 구조는 40조부터 이제 130조까지. 그러면 제도 보장이 여러 개 있어요. 여러 개인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직업공무원 제도잖아요. 직업공무원 제도. 그러면 직업공무원 제도가 이게 몇 조에 있는가 하면 7조에 있어요. 7조. 기본권도 아니고 통치구조는 좀 특이한 게 있죠. 그죠? 이게 뭐냐? 역사적 전통적으로 확립된 기존의 제도. 그 자체의 본질적 내용이 입법, 국회죠. 국회에 의해서 폐지되거나 본질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헌법이 특별히 보장. 맞아요. 근데 이게 제도 보장을 시면 잘 안 나옵니다만은, 나오면 이게 어려운 이유가 뭔가 하면은 이런 겁니다. 자, 우리도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만, 통상 대통령 선거는 이제 미국 제도니까 이제 유럽 제도에서 이제 유래가 됐던 것인데, 대통령 선거 말고 총선을 생각해요. 총선을 생각하면은 국회의원 선거잖아요. A당이 그동안 이제 다수당이었어요. 근데 선거 결과 B당이 다수당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요 A당에 협력했던 공무원들이 B당이 보면 이뻐 보이겠어요? 안 이뻐 보이죠? 그러면 B당이 다수당이 되면 어떻게 돼? 공문법, 법률을 개정하는 거예요. 법률을 개정해서 얘네들을 잘라버린다고. 자, 그럼 다음 선거는 어떻게 됩니까? 또 A당이 또 다수당이 되겠지? 그럼 A당이 또 얘들이 이뻐 보이진 않을 거 아닙니까? 얘들을 또 잘라버리고 맨날 그 짓 하고 있다고, 맨날. 그러면 공무원이 불안해서 제대로 일을 하겠어요?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없지요. 자,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 결과 다수당이 바뀌더라도 법을 개정해서 공무원 못 자라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국회의원이 손을 못 댈리게 하려면 법은 국회의원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국회의원보다 더 높은 국회의원이 함부로 손 못 대는 게 뭐예요? 그게 헌법이에요. 그러면 제도 보장은 입법에 의해서 폐지나 본질에 훼손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헌법에 규정을 하는 거예요. 헌법에 넣으면 어떻게 돼? 함부로 공무원 못 자르는 것이. 그 뜻입니다. 자주는 안 나오는데 만약 이거를 맞는 지문인데 요거를 뭐 사법이라든지 아니면 행정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틀린 지문이 돼버리는 거예요. 틀린 지문이. 그러니까 제도 보장은 유행이 조금 지나갔습니다만 최근에 다시 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찰 시험에는 아직 제도 보장이 정면으로 나온 적은 없어요. 나왔을 때는 좀 어려운 지문이니까 그 정도 기억해야 되고, 그럼 제도 보장의 종류는 뭔가 하면 이제 대표적인 직업공무원 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가족제도, 일부일처제. 자, 이또 한번 생각해 봐봐. 동물 세계는요, 일부일처제가 거의 없습니다. 수컷 한 마리가 여러 마리의 암컷을 거느리거나, 또 반대도 있죠. 암컷 한 마리가 여러 수컷을 그리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근데 인간 세계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 야, 장동건은 마누라 100명. 나 같은 놈 장가도 못 가지 뭐. 또 김태희는 신랑이 100명. 또 우리는 시집도 잘 못 가. 그러면 사회가 혼란이 있을 거 아닙니까? 혼란이. 그래서 일부일처제라는 가족제도를 헌법에 집어넣은 거예요. 물론 그거 말고도 제도 보장이 이제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직업공무원 제도, 그다음에
가족제도, 정당제도 뭐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긴 있습니다. 사유재산제도 등등. 그런 정도로 기억하면 되고. 근데 최근에 재밌는 거는 야, 우리가 다시 인간이 동물 세계로 돌아가는 것 같아. 요즘 젊은 친구들이 결혼을 안 하기도 하지만 못 하기도 하잖아요. 돈 없으면 못 하지 뭐. 그러니까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이게 누가 옳고 그러면 문제가 아니고 결혼을 잘 안 하려고 그래 지금. 근데 또 어떻습니까? 주변에 보면 잘생긴 놈은 맨날 애인 바꿔가면서 살고 또 이쁜 여자들은 또 뭐 애인 자주 바뀌고 이런 거 우리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다만 이제 옛날하고 다른 점은 사람들이 그래도 별로 불만은 없는 것 같아. 아이 그래 니는 네 멋대로 살아라. 뭐 시험과는 관계없지만 왜 그렇게 됐을까? 이게 옛날 같으면 폭동이 일어나거든요. 전쟁이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요즘은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남녀 사이 말고도 놀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져서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는 사실 뭐 남녀 데이트 안 하면은 뭐 게임이 있나 뭐가 있나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때는 일만 하고 뭐 맨날 그러면은 짜증 날 건데 요즘은 뭐 개인적인 취미 생활도 많고 뭐 또 게임도 하고 등등 하다 보니까 뭐 남자도 크게 여자가 아쉽지 않고 여자도 크게 남자가 아쉽지 않고 좀 이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게 야 인류 역사가 너무 급변하는 거 아니야 이거? 완전히 진화가 새로운 쪽으로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내 생각이 아니고 그런 주장을 하는 진화론자도 있긴 있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굉장히 앞으로 큰 사회적 변혁을 겪을 것 같아요. 뭐 시험과는 관계없지만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거 뭐야? 여러분 헌법도 중요하지만 재테크에 신경 쓰라. 재테크에 신경 쓰라. 근데 이 재테크와 직접 관계되는 게 사회 구조거든요. 인구 구조, 뭐 결혼 여부. 거기에 따라서 어느 쪽이 더 유망한지 아닌지가 바뀌니까 이제 재테크에만 한정 지을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사회 전반적인 현상의 변화는 항상 관심 있게 봐야 돼요. 특히 국제관계. 미국이 어떻게 되는지. 중국, 일본이 어떻게 되는지. 최근에 이제 또 재밌는 거는 미국 국채금리가 5% 넘었어요. 우리나라 국채금리가 2.5에서 2.7% 사이일 겁니다. 일본 국채는 원래 우리보다 훨씬 낮았거든요. 근데 일본 국채가 최근에 3% 넘었어요. 야, 이건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고. 어쨌든 뭐 이 지문은 그런 거다. 자, 뭐 더 이상 가면 또 너무 길어지니까 거기까지만 할게요. 3번. 자, 공무담임권의 보호 영역. 세 가지. 뭐죠? 신분 보유권. 그 다음에 공직 취임권. 그 다음에 뭐죠? 승진 가능성은 아니야. 승진 가능성은 공무담임권 아닙니다. 근데 승진의 기회균등은 공무담임권이죠. 그래서 이제 옛날은 공무원이 아무나 못 됐잖아요. 근데 요즘은 누구나 공무원이 될 수 있으니까 공직 취임권, 또 공무원이 되면 함부로 잘라서는 안 된다. 신분 보유권. 이건 문제가 없겠는데 요 두 개가 어떻게 다르냐라고 묻는데요. 자, 우리 경찰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처음에 이제 경찰 초임 발령 받아서 몇 년 지나면 승진 시험을 치잖아요. 그러면 승진의 기회는 균등하게 줘야 될 거 아니야. 누구는 3년, 누구는 4년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런데 그러면 승진 시험을 치면 다 승진이 돼요?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승진의 가능성은 공무담임권이 아닌 거예요. 우리 경찰도 그렇잖아요. 경사까지는 비교적 비슷하게 올라가요. 근데 경감 될 때부터 좀 차이가 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서장은 뭐 아무나 못 되잖아요. 그러니까 승진의 기회는 균등해야 되겠지만 승진의 가능성은 공무담임권은 아닌 거지. 그리고 요 두 개 중에서 어느 게 더 강한 보호를 받아요? 신분 보유권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공무원이 된 사람은 선고유예만으로 당연 퇴직되면 위헌이에요. 근데 공무원이 되기 전에는 선고유예 기간 동안 임용이 안 되잖아요. 그게 합헌이잖아. 그 말은 신분 보유권, 공무원이 된 다음에 더 강한 보호를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 질문은 이제 공직 취임의 자의적인 배제, 요게 이제 취임권이 되겠고, 공무원의 부당한 신분 박탈, 요것도 신분 보유권이니까 틀린 질문이 되겠죠. 그 다음에 기부. 자, 내 돈을 어떻게 쓰느냐죠. 이론적으로는 재산권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근데 판례는 재산권으로 안 보죠. 이게 좀 현재 초창기 사례예요. 초창기 사례다 보니까 내 돈을 어떻게 쓸 거냐에 대해서 이게 행복추구권. 좀 더 정확하게는
일행자로 보는 거죠. 그래서 기부를 할 수 있는 기회의 보장은 재산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틀린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거하고 비교된 게 뭔가 하면은 유언의 자유는 재산권으로 봐요. 유언은. 좀 웃기죠? 자, 보세요. 자, 기부라는 게 내가 살아있을 때 기부하는 건 재산권이 아니고 일행자인데 죽으면서 기부하는 건 재산권이란 말이야? 이상해.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둘 다 일행자로 가든 둘 다 재산권으로 가든 그래야 되는데 이 재판이라는 게 이제 시간 차이가 있죠. 요건 좀 옛날 사건이고 요거는 이 사건 나고 나서 한참 10년 있다 나온 사건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재판관도 바뀌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니까 요거는 재산권으로 맞다.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그 상속도 재산권이죠. 그죠? 상속도. 최근에 이런 판례 기억나요? 유류분 반환 청구권. 그 유류분 관련 사건이 전부 합헌이었거든요. 근데 형제 자매에게 유류분을 인정하는 게 위헌이잖아. 왜냐? 이제 이 사람은 죽을 때 물론 자식이 있으면 자식한테 상속이 되는데 자식도 없고 배우자도 없으면은 형제 자매가 가져가거든요. 근데 형제 자매하고 원수지간도 있잖아요. 왜? 그런 경우 있잖아, 실제로. 그런 경우에 그럼 내가 이제 나 형제 자매 주기 싫어. 그래서 내가 어떤 다른 뭐 장학 기금으로 기부를 했는데 이제 자식이 없고 그러면 형제들이 그 돈을 절반을 형제는 3분의 1이거든요. 3분의 1을 찾아가잖아요. 그러면 유언자의 그 기부 내용에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침해다. 이런 판례가 있죠. 뭐 무조건 침해 나올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OX는 주로 이제 좀 중요 질문 위주로만 하니까 최신 판례는 나중에 또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거주 이전의 자유, 결사의 자유, 법인에게 인정이 될까요?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명권 같은 건 법인한테 안 됩니다. 그죠? 근데 법인에게 인정되는 게 인격권. 인격권이 저 사람 인격이 훌륭하다 그런 거 아니라 그랬지. 헌법에서 말하는 인격권은 성명권, 명예권, 초상권이에요. 그럼 성명, 삼성전자라는 상호는 삼성만 써야 되지 딴 데 쓰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인격권이 법인에게 인정이 되고 뭐 거주 이전의 자유는 어떤 거죠? 내가 어디 살 거냐 이 문제인데 법인이 거주 이전 자유를 누린다는 건 사무실 어디에 둘 거냐 이 문제예요. 본사를 서울에 두고 뭐 지사를 부산에 두고 아니면 뭐 본사를 광주에 두고 뭐 지사를 제주도에 두고 그건 법인 마음이지. 그러니까 거주 이전 자유는 법인에게 인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결사의 자유도 단체를 만드는 거니까 작은 단체 몇 개가 모여서 더 큰 단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법인에게도 결사의 자유가 인정이 되겠죠. 그 법인에게 인정이 안 되는 게 뭐예요? 생명권은 당연히 안 될 것이고 양심의 자유는 법인에게 인정이 안 됩니다. 양심의 자유는. 뭐 그 외에도 따지면 끝도 없겠습니다만 뭐 대략 그 정도. 그리고 이제 그 근로의 권리 있잖아요. 근로의 권리. 근로의 권리는 개인에게만 인정이 되고 노동조합에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조합에게 인정되지 않는다. 시험이 많이 나왔죠. 뭐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폴카칩은 요 정도 설명드리고 또 다음 주에 또 이제 추가적으로 내용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